완벽한 효자 아들, 엄마가 숨긴 15년 전 편지 발견 후 알게 된 아내의 정체.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이죠.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완벽한 효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한 번도 말대꾸한 적 없고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 때문에 프리랜서 번역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긴 생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박민준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어요. 서윤은 잠깐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서윤의 번역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까다로운 기술 문서도 술술 번역해냈죠. 하지만 저는 자꾸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회의가 끝나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딸한테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딸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신 분인가 싶어서 손가락을 봤는데 반지는 없더군요. 하윤아, 엄마야 학원 끝나면 할머니 댁에서 기다리고 있어. 늦어도 8시 전엔 갈게. 전화 통화를 듣고 보니 싱글맘인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28에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8살 딸 하윤이와 단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하윤이가 있어서 더 강해졌거든요.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서윤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주시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왜 그렇게 멍하니 있니? 무슨 좋은 일 있었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윤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했어요. 여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또 중매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준아, 김 여사가 소개해 주려는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어머니,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이제 35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서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윤과 다시 만났습니다. 번역 프로젝트 점검 차 만난 거였지만 솔직히 저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핑계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회의 시간에 서윤 씨에게 급한 전화가 왔더군요. 학원에서 하윤이가 아파서 데리러 와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함께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회의를 마저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하윤이가 저를 보자마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엄마를 쏙 빼닮은 커다란 눈에 총명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안녕, 하윤아. 나는 민준 삼촌이야. 민준 삼촌이요? 엄마가 일하는 회사 사람이에요. 하윤이의 똘똘한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났습니다. 서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거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윤이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녁 어떠세요? 하윤이도 함께요. 서윤은 잠깐 망설였지만 하윤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좋아요. 삼촌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하윤이는 정말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저에게 학교 이야기도 해주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야기도 했죠. 삼촌은 결혼 안 했어요? 하윤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왜요? 나이 많은데. 하윤아, 서윤이 당황해서 하윤이를 말렸지만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하윤이 말이 맞아. 삼촌이 나이가 많긴 하지. 그날 밤 하윤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서윤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하윤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하윤이 정말 똑똑하고 예쁘네요. 서윤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일 말고 개인적으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하윤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하윤이는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민준 삼촌, 우리 아빠가 돼주면 안 돼요? 어느 날 하윤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노는 걸 보면서 나온 말이었죠. 하윤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서윤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윤아, 삼촌이 아빠가 되려면 엄마랑 결혼해야 하는데 엄마가 삼촌을 좋아해야 돼. 엄마도 삼촌 좋아해요. 맨날 삼촌 이야기해요. 하윤이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니? 어떤 사람인데? 번역가로 일하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32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데려와라. 엄마가 보고 싶다.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딸이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다음 날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 씨, 이번 주말에 저희 어머니를 뵈러 오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네요. 어머니가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하윤이는 어떻게 하죠? 함께 오세요.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 서윤에게 딸이 있다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결국 저는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올 사람에 대해서 미리 말할 게 있어요. 어머니가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데? 서윤 씨에게 딸이 있어요. 8살인데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라고? 딸이 있다고? 네, 이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민준아, 왜 그런 복잡한 사람을 만나니?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혼한 여자의 애까지 있으면 복잡한 거 아니니?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 만나면 되잖니?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윤 씨를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후 2시에 서윤과 하윤이가 왔습니다. 서윤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왔고 하윤이는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두 사람 다 정말 예뻤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서윤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서윤입니다. 서윤이 깍끗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래, 들어와라. 하윤이가 어머니께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드리려고 엄마랑 같이 샀어요. 고맙구나. 어머니는 하윤이에게는 그나마 미소를 지어 보이셨지만 서윤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뭐라고 했지?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머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내 아들이 만나는 사람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걸로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나?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 왜 내 아들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기댈 생각이 아니에요. 민준 씨와 사랑하는 사이라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서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 내 아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남의 아이까지 키우라고?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심한 게 어디 있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니. 하윤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서윤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
할머니가 왜 화났어? 괜찮아, 하윤아. 서윤이 하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윤이 일어서자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서윤 씨, 잠깐만요. 민준 씨,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서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윤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서윤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윤 씨. 괜찮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에서 상처받은 게 너무 잘 보였어요. 서윤이 떠나고 나서 집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서윤 씨한테 너무 심했잖아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얘기까지 하시면서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게 잘못이니? 너는 순진해서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어머니는 거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평소보다 동작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준아,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을 봐야 해. 이혼한 여자의 애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편견이 심한 분인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요즘은 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지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윤 씨,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 충분히 이해해요. 서윤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상처받은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하윤이도 할머니가 무서웠나 봐요. 집에 와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하윤이까지 상처받았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뒤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아, 민준아. 온 줄 몰랐네.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앨범을 덮으셨어요. 뭔가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사진을 찾으시는데요? 그냥 옛날 사진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서윤과 만났을 때 우연히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준 씨는 형제가 없으세요? 네, 외동아들이에요. 서윤 씨는 어떠세요? 저는 둘이었는데 언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다는 과거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있었다는 건 지금은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서윤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언니가 사랑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언니가 죽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언니분이 사랑하던 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죽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죠.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첫사랑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상상이 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대학 다닐 때 사귄 여자친구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순간 굳어지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잖아요. 옛날 일 왜 자꾸 생각해?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고 하실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신 후 거실에 나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였어요. 부엌 쪽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무언가를 태우고 계셨어요. 종이 같은 것이었는데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태우는 걸 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오래된 서류 좀 정리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저녁 소윤 씨와 만났을 때 소윤 씨가 뭔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이사 준비하면서 언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이상한 편지요? 언니가 받은 편지인데 이름이 민준이더라고요. 혹시 같은 이름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글씨체가 민준 씨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제 글씨 같은데요? 제가 놀라서 말하자 서윤 씨도 당황했어요. 정말요? 이 편지가 민준 씨가 쓴 거예요? 편지를 자세히 보니 분명히 제 필체였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15년 전에 정말 그런 편지를 썼었거든요. 언니 이름이 뭐였어요? 이지연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에 설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대학교는 어디 다녔어요? 저희와 같은 대학교요. 국문과였거든요. 같은 대학교라니 뭔가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봤어요. 기억을 더 정확히 되짚어보고 싶었거든요. 대학 시절 일기를 뒤져보니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이와 오늘 데이트를 했다.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다. 지연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연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 너무 속상하다. 일기를 읽으면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거죠. 그런데 지연이가 서윤의 언니라니 이게 우연일까요? 다음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대학 때 사귄 지연이라는 여자친구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어린 나이에 만났다 헤어진 거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서윤 씨, 언니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실 언니가 죽기 전 몇 개월 동안 많이 우울해했어요. 사귀던 남자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요.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요? 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도 씹고 그랬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연이가 먼저 연락을 끊었는데요. 혹시 그 남자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민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이가 바로 소윤 씨의 언니였고 저는 그녀의 옛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 기억과 소윤 씨가 들은 이야기가 다를까요? 며칠 후 하윤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서윤 씨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맡겨달라고 했거든요. 민준 삼촌, 할머니는 왜 엄마를 싫어해요? 하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엄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줄까요? 하윤이의 순수한 제안에 웃음이 났어요. 하윤이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하윤이를 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윤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래, 안녕하구나.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하윤이가 열심히 엄마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급한 회의 때문에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서윤을 만났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서윤 씨, 왜 여기 계세요? 민준 씨, 어머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언니 편지를 더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윤이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편지 보세요. 민준 씨가 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인데 언니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봉투가 뜯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언니 유품에 있었을까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를 지연이가 받지 못했다니요. 들어가서 어머님께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서윤이 말하자 저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서윤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왜 왔니? 어머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서윤이 편지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 편지 아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히 아는 편지였습니다. 그게 뭔데? 15년 전에 민준 씨가 제 언니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언니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가로챈 건 아니죠? 서윤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윤 씨, 그런 말씀은? 민준 씨, 잠깐만요. 서윤이 저를 말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 언니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어린애들이 만났다 헤어진 거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굽히지 않았어요. 언니가 죽기 전에 일기를 썼거든요. 민준 씨 어머님이 찾아와서 헤어지라고 했다고 써 있어요. 순간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니?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니요. 왜 그러셨어요? 너를 위해서였어. 그 여자랑 계속 만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권리, 난 내 어미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는 게 내 의무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에게 뭐라고 하셨는데요? 별거 없어. 그냥 민준이가 다른 여자 생겼다고 했을 뿐이야.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네요. 거짓말이든 뭐든 내 아들을 지킨 거야.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절 지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니?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민준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어려서요? 저 지금 35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철이 없어. 그래서 또 이런 여자를 데려온 거 아니니? 이런 여자라니요? 서윤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한 여자의 애까지 있는 것이 이런 여자가 아니고 뭐니?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서윤 씨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15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시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15년 전 일 때문에 제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것도 민준 씨를 찾아가던 길에요.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찾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니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니? 어머니가 방어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머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언니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지연이를 위해 슬퍼해야 할지.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지연이가 저를 찾아오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하셨지만 어색했어요. 저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밥은 됐어요. 왜 며칠째 제대로 안 먹니? 입맛이 없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제 앞에 앉으셨어요. 민준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일 말이야.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뭘 모른다는 거니? 제 인생을 조종할 권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결혼할지는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그런 거야. 힘들까 봐요. 어머니가 거짓말해서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 일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내 관심사는 오직 내 행복이야. 제 행복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15년 동안 제가 왜 결혼을 안 했는지 아세요? 그야 내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니? 아니에요. 지연이를 잊을 수 없어서였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뭐라고? 15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연이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저를 떠났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간 묻어둔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망가뜨린 거였어요. 민준아, 엄마는 어머니 때문에 지연이가 죽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그건 사고야. 내 탓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지연이가 저를 찾아올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15년 동안 저는 지연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도 항상 지연이와 비교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는 거야. 잊어버리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저한테만 잊으라고 하시네요. 민준아, 엄마가 이기적이라니. 이기적이죠. 제 행복은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 기준으로만 판단하잖아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민준 씨,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서윤 씨 만나러 가겠어요. 지금 나가면 안 돼. 우리 얘기부터 끝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지만 저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서윤을 만났을 때 서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준 씨,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민준 씨도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민준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의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니 일을 알고 나서 민준 씨를 보는 게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 원인이 민준 씨 어머님이라니까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 민준 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서윤 씨. 민준 씨, 선택하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와 하윤이, 아니면 어머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라니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나요? 어머님이 저희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리고 15년 전 일을 보면 어머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정해주세요. 서윤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민준 씨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할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는 없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니?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화가 났거든요. 일주일 후 나는 서윤에게 답을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과 하윤이를 선택하겠어요.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머님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 떨어져 지낼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한동안 따로 살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와 나는 서로 시간이 필요해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변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윤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도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있었죠. 아빠, 할머니는 결혼식에 안 와요? 하윤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글쎄, 할머니가 오실지 모르겠어. 나는 할머니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윤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가족이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서윤의 집을 찾아가신 거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급하게 서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하윤이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진짜 아빠랑 엄마 결혼식에 와줄 거예요? 그래, 하윤아. 할머니가 갈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를 보신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민준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놀랐어요.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구나. 하윤이를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로 키운 걸 보니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 어머니가 하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나 보구나. 그림도 그려주고 편지도 썼더라. 하윤이가 어머니께 몰래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저 진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윤이의 순수한 말에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바보였어. 너 같은 예쁜 손녀를 외면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큰 보자기를 꺼내셨어요. 서윤아, 이거 받아라. 보자기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한복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결혼식 때 입으라고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미안한 마음에 6개월 동안 만들었어. 어머니가 6개월 동안 한복을 만드셨다니요.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서윤 씨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절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화해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은 서윤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고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하윤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가 하윤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후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15년 전에 한 일 정말 후회한다. 그때 내 마음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연이에게 미안하고 서윤이에게도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하윤이가 엄마를 변화시켜 줬어. 그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 하윤이는 정말 우리 가족의 천사였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어머니도 서윤을 친딸처럼 아끼시고 하윤이를 정말 예뻐하세요. 15년 전의 아픈 기억도 이제 우리 가족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교훈이 됐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끔 지연이 생각이 날 때면 아내와 함께 묘지에 가서 인사를 해요. 지연이 너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다고 고맙다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